자, 세션 첫 번째 해외 세션 마지막 발표는 노경래 서든크로스 위더스 대표 이사님께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인도네시아 광업 동향 및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노경래 대표 이사님은 포스코 인도네시아 자원개발 법인장을 역임하시면서 30년 이상 자원 분야에 종사하고 계시는 인도네시아 니켈 전문가십니다. 오늘 행사를 위해서 또 이후에 패널로 참석하실 예정이니까요. 먼저 발표 잘 들으시면서 혹시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준비된 영상 여러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경래입니다. 인도네시아 광업 동향 및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에 광업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네시아 광업의 국민경제 기여도는 GDP 기준으로는 2008년도에 5%를 차지했고, 그 다음에 수출 기여도는 16%를 차지했습니다. 2019년도에 광업법이 제정되었는데 금년도에는 이를 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2020년 개정 광업법이라고 명칭합니다. 이 개정을 한 배경은 광권 연장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그리고 하공정 투자를 확대함과 동시에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확보하려는 목적입니다. 개정 내용은 2019년 광업법 중 83개 조항을 개정하고 52개 조항을 추가했고 18개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금년 6월 10일 발효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은 금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개정될 것으로 예정됩니다. 광업법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광권의 발급 감독 기능을 지금은 중앙정부에 있던 것을 지방정부로 완전히 이관을 한 겁니다. 지방정부는 단순히 광업지역을 선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만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다만 지방정부에서 기존에 발급한 광권의 유효기간은 인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하고 이 계약 광구, 즉 CCOW라는 COW의 광권의 기간은 연장을 보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장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20년 연장을 보증하고, 연장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10년 연장을 보증합니다. 이 규정에서 광구 면적을 어떻게 하겠다는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기존 광구 면적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 광업법의 특징은 제련소를 건설하는 광산 회사로 하여금 상당한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제련소를 건설하는 광산에게 광권 유효기간을 10년을 더 주고 연장도 무한적으로 이렇게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광산이 제련소를 건설할 경우에 2023년 말까지 반드시 제련소를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련소를 건설 또는 운영 중인 이 광산 회사로 하여금 광물을 수출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어떤 광물을 수출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향후 시행령으로 규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9년 광업법은 광권을 지분을 51% 이상 가지고 있는 회사에게만 이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개정 광업법은 탐사를 마치고 탐사 실적을 광업부에 보고를 하고 광업부 장관이 승인할 시에는 광권의 이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광업법은 외자 기업의 경우 생산 개시 후 5년차
5년부터 10년 차까지 지분을 단계적으로 최소 51%까지 양도를 해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개정광업법은 이 51%의 규정은 있으나 5에서 10년까지의 조항이 없고 단계별로 양도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시행령으로 구체적으로 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증시 상장을 통해서 이 광산 회사들이 주식을 양도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중앙정부에서 광산 회사들이 자기들이 통제를 벗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매장량이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매장량 발굴을 위해서 광산으로 하여금 생산을 개시하는 시점부터 일정 금액을 예치해서 이를 탐사 활동이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슈입니다. 첫 번째 이슈는 인도네시아의 그 니켈 생산량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왼쪽 표에 보시면은 최근에 전기차 배터리 부문이 성장함에 따라 니켈 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만약 현재의 설비를 그대로 가지고 신규 투자가 없다라고 판단되면은 2030년에는 약 30만 톤, 그리고 2040년에는 140만 톤의 니켈이 부족할 것으로 됩니다. 그 주된 요인은 전기차 배터리 부분의 수요가 2020년에는 20만 톤인데 2030년에는 한 70만 톤, 그리고 2040년에는 160만 톤으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제련소들이 많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산 기준 니켈 생산량이 2020년에 31%에서 2030년에는 41%, 2040년에는 45%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재령 기준 니켈 생산량은 2020년에는 24%, 그리고 2030년, 40년에는 약 30% 정도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크게 봐서는 광산 기준으로는 세계 니켈 생산량의 약 절반, 그리고 재령 기준으로는 약 3분의 1 정도 인도네시아가 차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지금까지의 그 니켈 생산량 1위는 중국이었는데 금년 상반기에 인도네시아가 1위로 이렇게 올라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향후 배터리용 소재를 생산하는 그 제련소들이 그 니켈 광석이 많이 필요하니까 이를 안정적으로 확보해 주기 위해서 광석 수출을 금년부터 금지를 했고, 그 다음에 국내 제련소와 광산 회사 간의 광석 거래 가격을 규정하는 벤치마크 제도를 도입을 하였습니다. 이 오른쪽 편은 인도네시아 니켈 생산량입니다. 니켈 중에서도 니켈 피그아연 생산량입니다. 2020년 7월 기준으로 약 5만 5천 톤을 생산했는데, 이 중에 청산, 그리고 장수도롱, 그리고 하르타 그룹이 추진 또는 건설 중인 또는 가동 중인 제련업체의 생산량이 전체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니켈 광석 벤치마크 이 제도에 관한 것입니다. 이 제도는 금년 5월 14일 에너지 광물 자원부 장관령으로 발효가 됐습니다. 이 제도를 만든 배경은
금년 1월부터 니켈광 수출이 금지됨으로 인해서 광산 회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재련 회사와 광산 회사들 간의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서 도입이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중 첫 번째는 이 에너지 광물 자원부가 매월 이 벤치마크 이 가격을 공시를 하고, 그리고 하면은 광산과 재련 회사들은 의무적으로 이 가격을 기준으로 거래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다만 이 가격을 기준으로 품위차 등을 고려해서 한 3% 이내에 이렇게 룸을 이렇게 주고 거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광물 자원부는 이 벤치마크 가격이 어떻게 산정되었는가를 포뮬라를 매 6개월마다 이렇게 공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벤치마크 가격은 국제 가격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가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련업계에서는 여전히 이 가격 제도를 받아들일 수 없다. 쉽게 말해서 이 장관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정부는 이렇게 이 가격을 안 받아주면은 재련업체들의 사업권을 취소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니켈 벤치마크 가격이 국제 가격 대비 어느 정도 수준인지 나타내는 표입니다. 니켈 품위가 1.8% 있는 광석의 FOB 가격의 벤치마크 가격은 30.13%인데, 현재 필리핀산의 FOB 가격은 76불 내지 77불로 인도네시아 벤치마크 가격 대비 247% 높고요. 그 다음에 1.9% 품위의 니켈 광석의 벤치마크 가격은 34.59불인데 현재 시장에서는 88% 이하로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재련업체들이 힘이 막강하기 때문에 광산회사들이 울무겨잠기식으로 이렇게 팔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최근 전기차 배터리 소재를 생산하는 프로젝트들의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소재를 생산하는 프로젝트가 크게는 3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부 H8 프로젝트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는 하리타 그룹, 2개는 모로알레에서 진행되는 청산과 그 다음에 CATL 화유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발레 스미토모가 합작으로 FS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래 이 프로젝트들은 금년 말, 현재 건설 중인 프로젝트들은 금년 말 정도 가동되기로 돼 있었는데, 일부 코로나 상황도 있고, 그 다음에 환경 문제, 환경 영향평가 문제 등으로 인해서 좀 프로젝트들이 많이 좀 딜레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프로젝트들이 이제 니켈을 침출하고 남은 테일링을 어떻게 버릴 거냐라는 게 크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오비섬에 있는 프로젝트는 연간 600만 톤, 그리고 청산이 하고 있는 모로알리 프로젝트는 250만 톤의 폐기물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 프로젝트 오너들은 이 파이프를 이용해서 해수면 아래에 150에서 250 미터 지점에 이 테일링을 투기를 하면은 이 테일링이 자동으로 해수면 아래 1km 정도 아래로 침하되기 때문에
크게 환경 문제는 없다라고 이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상당히 이론이 지금 많습니다. 이게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되는 투자 조정부에서는 원칙적으로 이 테일링의 해양 투기를 허가한다는 입장인데, 환경부에서는 개별 업체의 승인 여부에 대해서는 일체 지금 언급을 하지 않고 좀 비밀로 좀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미 있는 발표 잘 들었습니다. 노경래 대표이사님 안녕하세요. 현장에 나와 계시는데요. 네, 올해 6월에 개정된 인도네시아 광업법 관련해서 요점을 잘 정리해 주신 것 같고요. 이해가 정말 잘 되었습니다. 이렇게 개정된 광업법을 기반으로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에게도 좋은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울러 저희 보고 계시는 분들께서 궁금하실 수 있는 사항을 저희가 미리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바로 전기차 배터리 소재인 인도네시아 니켈에 관련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는 22일 예정된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를 앞두고 전기차 및 배터리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직접 배터리를 만드는 내재화 의지를 공견하게 밝히긴 하였는데요. 그리고 니켈 확보를 위해서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니켈 회사와 대규모 계약, 일명 자이언 컨트랙트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전기차 부분의 니켈 수요는 향후 급증이 예상되는 반면 공급은 캐나다에서 또는 호주에서 일부 증가가 되고 대부분은 인도네시아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용 니켈 생산 프로젝트들은 환경 문제가 좀 예상되는 테일링의 심해 투기 방식을 채용하고 있는데, 환경 문제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들 프로젝트에 테일링의 심해 투기 방식에 대해 승인을 할 것으로 보여지긴 하는데,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인도네시아에서는 이 세 개의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 전기차 배터리용 소재를 생산하는 니켈 재련소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이 재련소 프로젝트는 이 지난해 8월에 테일링을 바다에다 버려서 문제가 되었던 파푸아 뉴기니의 라무 프로젝트하고 유사한 공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들은 이 세 개 프로젝트가 향후에 가동되면은 엄청나게 테일링 문제가 야기돼서 환경 문제를 일으킬 거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이 정부는 자국의 이제 니켈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인도네시아가 세계 전기차 시장에 허보하겠다라는 게 정책의 목표고요. 그에 따라서 여기 여러 가지를 지금 강력하게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요. 그중 하나는 이들 재련소에 소요되는 니켈 광석을 좀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금년 초에 니켈 광석 자체의 수출을 완전히 금지시켰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 세 개 프로젝트를 환경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승인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아까 보고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투자를 유치하는 부서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찬성을 할 거고, 다만 환경부에서는 가타부타 일체 외부에 발표를 안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이 세 개 프로젝트는 이 환경영향평가 승인 없이 지금 공사가 조금 지연되고는 있지만은 그래도 조금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추측건데 이 정부에서 이 환경영향평가를 해주겠다는 암묵적인 승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공사가 이렇게 진행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어떻든 간에 정부의 승인이 있든지 없든지 이것과 상관없이 이 문제는 이 재련소들이 가동되면은 이게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공법을 가지고 생산하는 제품을
여기 뭐 특히 뭐 유럽이나 미국 시장에 파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어떻든 간에 그 전기차 배터리 수요가 증가되면 이에 따라서 여기 니켈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수급 상황을 고려해서 가동 시기를 저울질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대체적으로는 그래도 2022년 중에는 이 세 개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상업 생산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직접 현장에서 패널로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노경래 대표이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저희 해외 세션을 마무리하고 세션 두 번째 산업 세션으로 넘어가서 진행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